윤석열 히로시마 간 날 한국인 피해자는 없었다. 김성진 기자. 그동안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는 히로시마 동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급속도로 식었고, 미일 종속을 추종하는 대통령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 홍보를 위한 상징물로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6년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이 열리더라도 미국, 일본 등 가해국의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은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정세와 그동안의 정부 행보를 감안하면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8일 오전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원 폭자료관에서 윤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 당시 히로시마를 방문한 심진태 한국원폭 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 원폭 피해자인 심 지부장은 2001년부터 합천지부장을 맡아 22년 동안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해왔다. 2015년에는 유엔본부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는 78년 만에 한국 책임자와 일본 책임자가 참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큰 기대를 했다면서도 또다시 한국 정부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14명이 갔는데 경비가 삼엄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앞에 총기 사고 있어서인지 우리들도 참여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말하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한편으로 반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고 섭섭했다. 일본에 우리 영사관이 있는데 나와서 입장이 이러니까 이해하세요라는 말도 없고, 그는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따로 위령제를 지내고 돌아왔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술은 안 되니까 한국 술을 가지고 빵을 놓고 위령제를 지냈다. 망배나 하자해서 경찰이 막는 데까지 최대한 갔다. 거기까지 가서 노상에서 그쪽을 보고 빵 한 쪼가리 놔두고 술 드리고 절하고 왔다. 그때는 서럽더라. 우리 국민이 와 이리 됐노. 아울러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동포 피해자 초청 행사를 1호 사업으로 발표했지만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는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라가라 말도 없다고 심 지부장은 전했다. 그는 국경일에 원폭 피해자 협회 회장도 초대 안 한다. 원폭은 소외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도 일본에 유리하게 했는데 위령비 참배도 상징으로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있다는 기자의 말에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참모라도 보내서 실상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가면만 쓰고 일본에 절한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원폭 문제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를 초청하든지 대통령실이 내려오든지 해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런 걸 안 하면 일본에 가서 한 것도 의미가 없다. 원폭 피해자들은 더 분노가 나는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한다면 안 간 것보다 성이 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원폭 피해자는 역사 보존자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역사 교육도 강조했다. 일본에서 5만 명 아니냐. 그분들 진혼제라도 우리나라에서 했냐 이거다.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있냐.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 여태 모르고 있다.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징용이 어떻게 되고 위안부가 어떻게 되고 원폭은 누가 때리고 위력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그는 원폭 문제를 주도해온 원폭 피해자 1세가 고령인 만큼 남은 과제를 피해자 2세, 3세가 문제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아직 2세, 3세 후손에게는 난관이 남아있어서다. 심 지부장은 자료관 옆에 세워진 원폭 피해자 2세 김영률 씨의 추모비의 연역을 언급하며 거기서 단순하게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기억하게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돌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있는 것이고 역사가 흘러가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을 앓았던 김영률 씨는 2002년 원폭 피해자 2세 문제를 알려 수많은 2세 피해자들이 자신의 병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2005년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원폭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추모비는 지난해 5월 17주기를 맞아 원폭 피해자 후손회가 세웠다. 심 지부장은 2세에게 물려줘야 역사가 이어지는데 5년짜리 유전자 분석 조사를 4년째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2세 피해자를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분명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무슨 원성을 들을 것이냐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 가보니까 명확한 사실은 없다 이런 인식이 있더라. 우리 국회에 성나는 게 2세를 이야기하면 일본도 안 하는데 왜 이야기하냐 하는데 여기가 일본 국회냐면서 월남에 갔다 온 분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들도 치료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도 생생하게 떠올렸다. 상임위 전 후반기 교대하는 날, 마지막 날에 통과시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고 이세를 법안에서 안 빼면 못해주겠다고 당시 복지부 차관, 질병정책국장, 지금 강원지사인 김진태 등이 난리였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빼서 아무 쓸모없는 특별법이 됐다. 심 지부장이 생애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과제 중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인 세계평화공원을 합천에 조성하는 것이다. 그가 합천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이유는 합천의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곳이다. 생존한 5만 명 가운데 약 70에서 80%가 경남 합천 사람이며 히로시마 피해자 중 한국인 99%가 합천 사람으로 추정된다. 합천군 출신 피해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합천 출신들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군수공장 등에 대거 강제징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폭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자이자 강제징용으로 인한 역사 피해자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존자 중에서도 합천군민의 수는 월등히 많다. 올해 4월 기준 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 생존자 1,834명 가운데 합천군민은 279명이다.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접한 경남과 경북,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보다 피해자 수가 많다. 하지만 합천에서 추진하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에 와서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원폭 피해자 위원회에서 평화공원 조성을 의결했고 합천군이 올해 들어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복지부가 설계 공모비 등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사업은 멈춰선 상태다. 심 지부장은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예산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며 이번 복지부 장관은 합천에 온 일도 없다고 했다. 왜 하필이면 원폭에만 소외감을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한 그는 올해도 합천에서는 8월 5일 평화대회에 이어 원폭 투하일인 8월 6일에 위령제가 열린다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읽혔다. 오는 8월 윤 대통령이 위령제에 직접 참석할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에 그가 진심이라면 이들의 수건을 풀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